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HS 요송 첨단 소재의 2025년 상반기 사업 보고서입니다. 청취자께서 매일 이용하실지 모르는 자동차 타이어 속 보강제부터 안전벨트, 에어백, 그리고 뭐랄까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탄소 섬유까지 정말 다양한 첨단 소재를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업이 직접 공시한 반기 보고서인 만큼 여기 담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HS 효성 첨단 소재의 현재 사업 상황, 또 재무 건전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속살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 저희의 목표입니다. 과장이나 추측은 최대한 배제하고 보고서 내용에 딱 기반해서 핵심만 뽑아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취자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이 중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기업의 속사정을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생산과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 상태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HS 요성 첨단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HS 요성 첨단 소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기본 정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주식 효성에서 인적 분할, 그러니까 기존 주주 구성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고요. 그해 바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9월에는 효성 첨단 소재에서 현재 이름인 HS 요성 첨단 소재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본사는 서울 마포구에 있습니다. 네, 조직 구조를 좀 보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외 총 16개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11개가 사업적으로 중요한 이른바 주요 종속회사로 분류되고요. 최근에는 멕시코의 에어백 직물 업체를 인수했어요. GST 세이프티 텍스타일스 멕시코라고 해서 가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작년 7월에요. 모회사 격인 주식 효성이 또 분할하면서 최대 주주가 주식 HS 효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신용등급은 회사채 기준으로 A, 기업어음은 A2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보고서상 중소기업이나 벤처, 중견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대표이사에도 변화가 있었군요. 보니까 올해 2025년 3월에 임진달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면서 기존 성락양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 대표 체제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맞아요. 이전 대표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요. 자, 이제 회사의 핵심이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크게 3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뉘네요. 산업자재, 섬유, 그리고 기타. 근데 비중 차이가 꽤 커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압도적인 핵심은 역시 산업자재 부문입니다. 2025년 상반기 전체 매출의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어요. 87%요? 와, 네. 청취자 여러분의 자동차 타이어가 제 성능을 내고 또 안전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타이어 코드, 스틸 코드 같은 타이어 보강제가 주력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매일 착용하는 안전벨트용 원사, 또 만일의 사고 시 생명을 지켜주는 에어백용 원단, 자동차 바닥 카페트 같은 것들이 이 부문에 속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단순 부품 소재를 넘어서 첨단 신소재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같아요. 방탄복이나 광케이블 보강제로 쓰이는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 알켭스, 그리고 항공우주 수소차 연료 탱크 등에 활용되는 초경량 고강도 탄소 섬유, 탄솜 같은 제품들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기술력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소재들이죠. 주요 고객사로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구디어 같은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섬유 부문은 매출 비중이 약 10% 정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입는 옷과 관련이 깊은데요. 고기능성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와 흡판 속건 기능성 폴리에스터 원사, 에어로쿨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크레오라는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에서 1위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네요. 세계 1위 브랜드군요. 마지막 기타 부문은 약 3%로 비중은 작지만 이것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주로 식품이나 의약품 포장재로 쓰이는 나일론 필름,
필모어 같은 제품인데요. 산소 차단성이 뛰어나고 열과 냉기에 강해서 내용물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네, 원재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산업자재의 원료인 PET 칩이나 철선, 그러니까 와이어로드, 섬유의 원료인 PTMG, MDI 같은 것들이 핵심인데 이 가격들이 국제 유가나 철강 시황, 또 글로벌 수급 상황에 따라 상당히 출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는 원유 가격 변동하고 또 전반적인 수요 약세 때문에 이런 원재료들의 가격 관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크면 수익성에 영향이 크겠네요. 네,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 이 다양한 제품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팔리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보니까 생산 기지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아주 많군요.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울산, 전주, 대전 등의 주요 공장이 있고요. 해외에는 베트남, 중국, 룩셈부르크, 독일, 루마니아, 그야말로 전 세계 곳곳에 생산 거점을 두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공장 가동률을 보면 주력인 산업자재 부문이 88.1%, 섬유 부문 96.3%, 기타 부문 95.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와, 가동률이 굉장히 높네요. 공장들이 꽤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생산 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인데 그만큼 수요가 꾸준하다는 뜻이겠죠. 매출 실적을 보면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그러니까 모든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이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수출 비중인데요. 모 회사인 HS 효성 첨단 소재 개별 기준으로만 봐도 수출이 전체 매출의 85.8%를 차지합니다. 와, 그야말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핵심인 회사네요. 네. 근데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구조가 보입니다. 지배회사, 즉 HS 효성 첨단 소재 본사의 가장 큰 매출처는 다름 아닌 베트남 법인 HS 효성 비에트남 콜 리미티드하고 미국 법인 HS 효성 USA 잉크입니다. 각각 19.16%, 18.06%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룹 내부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법인의 경우도요, 주요 매출처가 미국 법인 37.37%, 룩셈부르크 법인 11.50% 등 다른 그룹사들입니다. 물론 외부 고객으로는 구디어, 콘티넨탈, 미셸린 같은 글로벌 타이어 회사하고 ZF나 오토리브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주요 파트너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판매 방식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로 영업사원들이 직접 고객사를 상대하는 직판 위주지만 기존 유통망도 활용하고요. 특히 자동차 부품처럼 품질과 안전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랑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각 해외 법인들도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판과 대리점 판매를 병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숫자, 재무 상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연결 재무제표, 그러니까 모든 종속회사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면요. 2025년 6월 말 현재 총 자산은 약 3조 8천억 원, 총 부채는 약 2조 8천억 원, 그리고 자본 총계는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자산 규모는 상당하지만 부채가 자본의 2.8배에 달해서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꽤 높군요. 네, 특히 이자 부담이 있는 차입금 규모가 커요.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유동부채 중에 차입금이 약 1조 6천억 원,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비유동 부채 중 차입금도 약 4,600억 원에 달합니다. 차입금이 많네요. 그럼 실적은 어떤가요?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1,0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약 1,303억 원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오,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근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단기순이익이 약 71억 원 손실이네요. 영업활동으로는 1,000억 원 넘게 이익을 냈는데 최종적으로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혹시 이자 부담 때문인가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금융비용, 즉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면 2025년 상반기 금융비용이 약 766억 원이에요. 전년 동기 약 685억 원보다 8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와, 금융비용만 766억 원이요? 엄청나네요. 네, 게다가 법인세 비용도 약 405억 원으로 만만치 않고요. 이런 이자 부담과 세금 등이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결국 최종 순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 점도 봐야 하는데요. 모 회사인 HS 효성 첨단 소재 개별,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약 81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아, 본체만 보면 흑자인데 자회사들 실적까지 합치니까 적자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즉, 연결 대상인 해외 종속회사들의 실적이나 또 그들의 비용 부담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적자 전환된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결 기준으로 볼 때 부채 부담이 실질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혹시 보고서에 이 정도 부채 수준이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아니면 뭐 특별히 어떤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연결 손실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언급은 없었나요? 보고서 자체에 동종업체와의 부채 비율을 직접 비교하거나 특정 자회사의 부진을 딱 집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무제표 주석 같은 곳에서 차입금 내역이라던가 이자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금융비용 증가가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높은 차입금 규모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 관리가 이 회사의 중요한 재무과제라는 점을 보고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 회사의 주요 활동을 보면 특히 탄소 섬유 분야 투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 공장의 탄소 섬유 생산 라인 증설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이어서 작년 2024년 4월에도 증설 라인이 가동되었죠. 중국 강수성에도 2022년에 탄소섬유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작년 3월에 증설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베트남에도 2023년에 탄소섬유 공장을 세웠고요. 와, 정말 꾸준히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네요. 네, 2021년에는 한화솔루션과 대규모 탄소섬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이건 탄소섬유를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현재의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환경 경영 노력도 엿보이는데 2024년 CDP, 즉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 B, 물안보 부문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ESG 경영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 R&D 활동은 어떻습니까? 이런 첨단 소재 기업에게는 R&D가 정말 생명줄과 같을 텐데요. 네, R&D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연구개발비는 약 174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1.02% 수준입니다. 금액과 비중 모두 전년 동기, 그러니까 154억 원, 0.92%보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매출 대비 1% 수준이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군요. 네, 연구는 주로 지주회사 격인 주식 HS 효성의 기술원에 연구 용역을 주거나 자체적으로 보유한 강선 연구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요 연구 과제를 보면 기존 주력 제품인 타이어 코드나 산업용 원사의 강도와 기능을 더욱 높이는 연구, 그리고 미래 핵심 소재인 아라미드와 탄소 섬유의 성능 개선 연구, 또 요즘 중요성이 커지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사이클 PET 적용, 친환경 타이어 코드 개발 같은 과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 친환경 쪽 연구도 활발하군요. 네, 기술 경쟁력 확보 노력은 특허 실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0건의 국내외 특허를 취득했고 주로 타이어 보강제, 자동차 내장재, 탄소 섬유 관련 기술들이 많습니다. 오늘 HS 요성 첨단 소재의 2025년 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말 깊이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타이어 보강제나 안전벨트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자재 분야에서 글로벌 강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특히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탄소 섬유 등 첨단 신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매우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높은 공장 가동률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손손실에서 드러났듯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높은 부채 비율과 그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는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를 통한 기술 혁신 노력과 탄소 섬유 같은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은 뭐랄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청취자께서 지금 타고 계신 자동차 안에도 이 회사가 만든 타이어 코드, 안전벨트, 에어백 소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반기 보고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제품들 뒤에 숨겨진 한 기업의 치열한 사업 전략과 현재 상황,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산업의 동향까지 함께 엿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고서 곳곳에서 탄소 섬유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현재 주로 이야기되는 전기차 경량화나 풍력 발전 날개 같은 분야 외에 앞으로 이 가볍고 강한 첨단 소재, 탄소 섬유가 또 어떤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과연 언제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실질적인 수익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미래 기술과 현실 재무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이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HS 효성 첨단 소재의 반기 보고서를 깊이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